안녕하세요. 행복드림 민추모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싶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3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아를 돕고자 해서 실시하는 제도인데요. 다시 말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이 기초생활 기준 중위 소득 조건보다 낮아야 하는데요. 2023년 급여별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 30%에 해당이 되고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 40%에 해당이 되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 47%에 해당이 되고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 50%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일전에 올려드린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인 소득 인정액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인정액, 소득 평가액, 소득 환산액의 개념과 산정 방법을 이해하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차분하게 쉽게 말씀을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소득 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 평가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걸 말합니다. 소득 평가액과 소득 환산액은 각각 일정 부분 공제가 되며 재산의 소득 환산액 같은 경우 소득 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그럼 먼저 소득평가액을 알아보면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산출한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소득평가액에서 알아두어야 할 용어는 실제 소득,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 공제인데요. 먼저 실제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연장시간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로 받는 급여로 비과세되는 급여를 말하며 국외 또는 북한 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다만 원형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해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 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가 근로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사업소득인데요. 사업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소득인데요. 재산소득에는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이 있는데요. 연금소득에는 연금 또는 연금소득과 연금보험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다음은 이전소득인데요. 이전소득은 사전 이전소득과 공적 이전소득이 있는데요. 사전 이전소득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을 말하며 공적 이전 소득은 기타 법률, 즉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학연금법 등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이전 소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즉 장애아동 수당, 만성질환 의료비 등 추가 지출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경우 소득에서 차감을 하고 근로유인을 위하여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근로소득 공제를 통해서 소득평가액을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둘째, 재산의 소득 환산액인데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 재산액을 공제하고 부채를 차감 후 소득 환산율을 곱합니다. 이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 산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재산 범위의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 기본재산 공제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범위 특례액이 있는데요. 재산 범위 특례액은 근로 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되거나 재산 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경우 재산액이 재산 범위 특례액 이하거나 금융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 즉 대도시의 경우는 5,400만 원 이내 등 두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하면 재산액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재산범위 특례액은요, 2022년까지는 생계, 주거, 교육급여와 의료급여가 구분이 돼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금액이 결정이 되었는데요. 2023년도 1월부터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구분 없이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서울의 경우는 1억 4,3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이 되었으며 경기의 경우는 1억 2,500만 원, 광역, 세종, 창원은 1억 2천만 원, 그 외의 지역은 9,1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거용 재산 한도액인데요.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현재 거주 중인 주거용 재산의 가액 중 한도액 이내 금액은 주거재산 환산율을 1.04%를 적용하고 초과액은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하여 재산액을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 역시 2022년까지는 생계, 주거, 교육급여와 의료급여를 구분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한도액을 정했는데요. 2023년 1월부터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관계없이 서울은 1억 7,2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고 경기는 1억 5,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으며 광역, 세종, 창원은 1억 4,600만 원으로 그 외의 지역은 1억 1,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재산 공제액인데요. 기본재산 공제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 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이 되겠습니다. 기본재산 공제액 또한 2022년까지는 생계, 주거, 교육급여와 의료급여가 구분되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을 구분하여 금액이 정해졌었는데요. 2023년 1월부터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관계없이 서울은 9,900만 원을 기본재산에서 공제하고 경기는 8천만 원을 공제하며 광역, 세종, 창원은 7,700만 원, 그 외의 지역은 5,300만 원을 기본재산 공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보았듯이 2023년도에는 재산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 그리고 기본재산 공제액을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 한도액이 초과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되신 분들은 2023년도에는 꼭 신청하셔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득 환산액은 재산가액 마이너스 기본재산 공제액 마이너스 부채액 소득 환산율을 곱하게 되는데요. 재산에 따라 소득 환산율이 상이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살펴보면 주거용 재산은 월 1.04%를 곱하고 일반 재산은 월 4.17%를 곱하고 금융재산은 월 6.25%를 곱하며 승용차는 월 100%를 곱합니다. 그럼 재산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은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있는데요. 먼저 주거용 재산입니다. 주거용 재산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으로서 경기도의 재산가액이 1억 원이 있는 집이 있다고 가정하면 경기도의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1억 5,100만 원입니다. 한도액을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4.17%를 곱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본재산 공제액인 8천만 원만 적용하고 1.04%를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1억 마이너스 8천만 원 곱하기 1.04%를 하면
20만 8천 원이 소득 환산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 재산인데요. 일반 재산이라 하면 토지, 건축물, 주택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 승마와 같은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단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 실거주용에 한해서만 환산율 1.04%를 적용받습니다. 투자용이라 하면 당연히 일반 재산 4.17%를 곱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금융재산인데요. 금융재산이라 하면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어음, 채무증서 등이 해당이 됩니다. 금융재산에는 따로 공제되는 것이 있는데요. 생활준비금, 장기금융저축공제에 대해서는 500만 원씩 공제가 되며 자립지원 적립금, 자산형성지원사업도 공제가 됩니다. 넷째, 자동차 재산인데요. 자동차가 있을 경우 이것은 100% 곱해지며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다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 많다고 하던데요. 사실 모든 자동차가 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의 목적이라면 가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소득 환산율 월 4.17%가 적용이 되며 10년 이상일 경우 마찬가지로 4.17%로 반영이 되어 생각보다 그렇게 큰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해당된다면 신청해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 인정액, 소득 평가액, 소득 환산액의 개념과 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023년에는 재산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 그리고 기본재산 공제액이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변경된 2023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잘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행복드림 윤충호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